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 거래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이었죠. 근데 연초 5, 6월까지 7월까지는 참 좋았는데 7월 이후 12월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가 다시 연말에 11월 이후 12월부터 다시 들어올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동성이 좀 심하고 종목 차별화가 심하고 순환이 굉장히 빠른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지와 부자를 나누는 또 새로운 또 금융 부자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종목도 있었고,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포모 현상으로 시달리던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던 한 해의 거래의 마지막 날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1년 내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이 유튜브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지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새벽 4시, 4시, 4시 반 사이 일어나서 시장 보고 제 경험을 좀 놓아놓고, 그런데 또 틀린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늪속에 빠지는 종목도 있었고, 또 잘 먹었던 종목도 있었고, 좀 삭혔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템버거 한 3개 정도 꼭 추천해서 오래 가지고 가게 해서 진심으로 템버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한번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네, 돈을 벌기 위한 템버거가 시장에 널려 있는데, 너무 저건 아니야, 저건 심포도야, 저건 나하고 맞지 않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저건 작전이야, 막 이런 식으로 터부시해서 쫓아가지 못했던 너무 오래 펀드 매니저로 하면 또 그러한 보이지 않는 관습과 습관과 나만의 또 바운더리가 생기면서 시장과 종목을 투명하게 하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못한 그러한 단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 잘 극복하고, 여러분들에게 24년엔 청룡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용해 근데 청룡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기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의도 펀드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이제 10,000명이었죠. 6,100, 400명인데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 10,000명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명 채우면 또 제 나름대로 새로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깊은 지식, 그런데 그게 지식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성 있는 그러한 유튜버 이런 쪽으로 좀 발전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카페, 저희 유튜브, 그 다음에 저희 블로그 3개를 하는데, 카페는 이제 유료이고 유튜브는 이제 오픈으로 놔두는데, 나중에 유튜브와 카페를 좀 잘 연결해서 서로의 시너지가 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그러한 방송도 좀 해볼 생각인데, 너무 또 자주 하면 희소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은 지식인데, 이 지식이 시장에서 정말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 그렇게 한번 전략을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고밸류에이션이라는 괴물이 일단 시장에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밸류에이션, 시장이 너무 일레셔널, 익주블런스, 비이성적 과열이 있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난다. 이것과 기술혁명, 올해는 이 기술혁명이 이겼죠.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기술혁명이 이겼는데, 또 새로운 기술혁명 2차 버전, HBM 2차, 자율주행 다음에 버전, 제약바이오의 항암, 비만 치료제의 2차 버전, 이런 새로운 기술, MR-XR의 새로운 버전, 로봇의 2차 버전, 이러한 기술혁명의 초기 단계를 지나서 이제 2차 가속화되는 그 기술혁명과의 싸움, 누가 이길 것이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일단 제약바이오에 좀 관심을 두고, 연초에는 스탠스를 여기에다 두고 시장을 좀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2023년 마지막 날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0년 국채가 장중 3.8을 하회했다. 10년물이 3.7얼마까지 내려왔는데, 금리 한번 봅시다. 올해 금리는 우리에게 양날이 칼이었죠. 금리가 상승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죽여놨다가 10월 이후로
그 다음에 다시 금리가 하락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살려놨는데 2년짜리가 4.244, 4.5b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은 3.792, 3.8이 깨졌다는 거죠. 9.3bp나 하락. 그래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도 여러 번 나올 거다, 빠르게 나올 거다. 이것들이 시장에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20년물 10.2bp, 30년 9.8bp까지 하락하는 모습. 20년짜리가 곧 있으면 4%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내년에 3.5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것이다.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를 시장을 떠받치고 그렇게 골치 아팠던 부동산 PF를 어느 정도 안착을 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안착을 시키고 성장주들에게 자금을 다시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금리 하락이다. 너무 하락해도 문제지만 금리 상승의 여파가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그런데 금리가 올 연초부터 내려와서 다시 하락을 해준다면 충분히 이 상승에 의한 경기 침체 부분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주는 충분하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금리가 이렇게 하락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는 절대로 부동산이 붕괴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먼저 염려해서 붕괴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영원한 진리죠.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는 병 주고 약 주고 했다. 네, 병을 줬고 지금은 약을 주고 있습니다. 패드워치가 3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을 83%에서 90%까지 반영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달러가 거의 100까지 내려서 100이 깨질 정도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 상승하며 43,000달러를 회복을 했다. 미 항소법원에서 애플워치 수입 금지를 내렸는데 이것을 다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서 일단 애플워치가 미국에서 팔릴 수 있게 허락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뉴욕 타임즈하고 오픈소스 AI하고 서로 제소가 있었다. 서로 뭔가 특허권 침해가 있었던 거죠. NIT 쪽에서 강력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린 에너지를 위한 110억 달러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년 총선을 앞둔 영국의 수낙 총리가 40% 상속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에서 거의 1, 2위 하는 것 같은데 상속세를 좀 낮출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있어야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기업 탐방 가보면 리더들의 회사 오너들의 가장 큰 걱정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너무 세금도 비싸지만 또 물려받을 사람도 요즘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걱정도 많이들 하십니다. 저희들과 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물려주면 참 경영 잘할 수 있는데,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가 홍해 운항을 이르면은 며칠 내에 재개를 하겠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돼야만 물류 문제들이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해운 항만주주들은 좀 박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달러는 100.652까지 하락을 하며 곧 있으면 90포인트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는데, 달러 약세, 또 반대편에 있는 통화들이 강세 있는 것은 돈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요인이다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원화도 1293원까지 이제 살짝 더 빠졌는데 이게 1250원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의 바닥은 견고하다.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10조 넘게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2조에서 3조는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돈이 쌓이고 쌓여서 삼성전자로만 갔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전자에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WTI는 그동안 며칠 오르다가 다시 오늘 살짝 빠졌네요. 74.12달러.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을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셰일가스에 대한 그러한 공급 증가로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또 경기 침체가 될 거다 말겠다. 다음 중국이 갑자기 동장군이 오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늘 거다.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좀 터뷸런스와 변동성이 있는데, 일단 WTI가 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안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요 며칠 좋습니다. 올 1년인데 거의 100달러 초반에서 시작했다가 26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1년 정도 보면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시 박스권을 그리고 박스권 상단까지 오는 모습. 저는 테슬라는 박스권이다. 250달러, 200달러 근처면 사서 300달러 근처에서 팔을라. 이런 박스권을 여러 번 이야기하는 테슬라는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모델 Y가 중국에서 잘 팔릴 수 있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전기차의 그 등록 대수가 늘어난다고 여러 가지 추론을 해서 곧 발표될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또 테슬라 관련 호재들이 시장에 반영되긴 했는데, 저는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차의 획기적인 자율주행에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박스권에 갇힐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엔비디아도 이제 살짝 희석이 많이 되죠. 이제 신선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굉장했던 분기 실적, 매번 갈아치우는 그 분기 실적들이 새롭게 이제 주가를 상승해서 끌고 왔는데, 올해만 해도 거의 250에서 500달러가 그러니까 100% 정도 오른 거죠. 테슬라도 500달러의 벽에 부딪히고, 이제 HBM에 관련된 숫자가 새롭지 않다. 물론 절대적 수치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성장률, 각도, 미분, 주식은 미분의 한 점에서의 가속도,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렇게 이제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가 2차 전지를 나쁘게 평가는 하지 않지만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는, 아무리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도 이 성장 속도나 가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신선하지 않다. 너무 HBM에 대해서 이제 소비를 많이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도 2차 전지처럼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테슬라처럼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450달러에서 500달러, 550달러 이 정도를 보고 450달러 오면 사서 500달러 넘으면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은 0.03% 하락. 애플워치를 다시 팔 수 있게 해줬는데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 애플이 올해 보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네요. 1년을 봐도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인라인 릴리가 올해 대박이었죠. 네, 대박이었습니다. 네, 거의 2배 정도 나는 그러한 수익을 냈다. 내년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2차 버전이 이제 나올 거다. 2차 버전은 뭐냐? 효과도 좋고, 지금 당뇨, 신장, 그 다음에 우리 지방간, 그렇죠? 내시까지도 이제 이 당뇨 치료, 비만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다면, 제형만 좀 바꾸고 매일 지금 주사를 넣다가 일주일 넣다가 한 달 넣는 거, 이걸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에이프럴 바이오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제형을 늘리는 기술 쪽으로 우리나라는 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 자체를 만들더라도 시장에는 큰 이력은 없을 것 같아요. 외국계에 대해서 다 먹혀 잡히는 거니까 제형을 늘리고 편의성을 주고 이런 쪽의 변화 쪽으로 승부를 하는 종목들을 사는 것 같다. 그래서 펩트론은 저는 일단 4만 원까지는 보자. 4만 원짜리는 5만 원. 그다음 인벤티지 랩도 2만 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에이프럴은 아주 제가 좋을 거라고 했는데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추가로 더 상승하게 보이는데, 에이프럴의 장점은 시총이 2천억 정도 초반밖에 안 된다. 이거 5천억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0.6, TSMC는 0.03 플러스, 살짝 플러스네요. 비트코인 앞에서 이야기했던 43,296달러, 44,000달러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이제 주제는 2024년은 더 가는 것이냐,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저의 타임 호라이즌을, 투자의 타임 호라이즌을 내년 1분기까지만 봤다. 3월까지만 봤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죠. 3월까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5월 정도부터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 그래서 항상 1분기는 긍정적으로 보자. 물론 1분기 내에서도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로 가겠죠. 무조건 우상향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1분기까지는 긍정적인 스탠스이다. 그래서 엘도라도형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가,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 열차가 떠납니다. 올라타셔야 된다. 그래서 2024년은 정말 주식이 더 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서로 섞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연초에는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의 싸움은 고밸류에이션과 추가 상승에 대한 수급이 과연 나타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싸움으로 좁혀졌다는 거죠. 지난 2년간 걱정했던 긴축 우려에서 해방되면서 주식시장은 금식 걱정을 잊는 모습을 나타내는 중이다. 연말 랠리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주가가 과매수됐고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 중이다.
S&P 500은 8주 연속 상승했는데 이는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두 달간 주가 상승률은 14.4%로 지난 50년간 상위 2%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상승력을 보였다. 다른 가격 지표들도 현재 주식시장이 단기 과매수 상황임을 시사를 하고는 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다시 한번 극단적 탐욕 영역으로 이미 이동을 해 있다. 빅스는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뭔가 지표들이 고밸류에이션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고밸류에이션을 이길 수 있는 추가 상승에 대한 수급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RS 지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70일 이상을 넘어가면 고평가로 지금 80을 상회하면서 3년 내내 최고 수준을 나타낸 거죠. 밸류에이션도 고밸류에이션으로 가는 중이다. S&P 500 12개월 포 가치가 19.6배, 어제 이야기했죠. 평균이 19배를 상회했다. 5년 평균 19배를. 평균으로 회귀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매력이 없어 보이죠. 항상 평균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19.6배면 다시 평균이 19배나 18배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다. 항상 미국 주식시장은 이걸 극복하고 우상향으로 가더라. 즉 영업이익, EPS라든지 기업 실적이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이기고 또다시 상승하는 평균 회귀가 아니라 희석이 되고 이 희석이 긍정적인 수급과 그리고 기업 실적으로 이기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분이 쓴 리포트를 분석 자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린 건데 S&P 500의 연속 상승이 6년 만에 8주 연속 상승한 것이 4번 나타났다는 거죠. 2003년 정도에 한번 나타났고 2012년, 13년에 한번 나타났고 그 다음에 2017년 정도, 18년도 한번 나타나고 이번에 나타났고 S&P 500이 8주 연속 상승이 역사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4번 정도 나타났다는 거죠. 네, 다.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갔던 13.4%가 2개월 상승하는 8주니까 2개월 상승한 게 13.4%인데 이것은 전체 상위 2%에 들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 지표를 공부하시다면 상대 강도 중에서 RSR이라고 그러죠.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그러는데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전일 가격 대비 상승한 변화량과 하락하는 변화량의 평균값을 구해서 상승 변화량이 크면 과매수, 하락 변화량이 크면 과매도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지수가 70을 넘어가면 과매수, 마이너스 70을 또 빠지면 과매도 이렇게 보는 지수인데 이게 80을 넘어왔다는 거죠. 상당히 고평가된 영역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개월 퍼와 5년, 10년 평균을 전부 상회하는 그런 모습. 18.9배가 5년 평균이었는데 지금 19.6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다시 평균으로 내려올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장과 향후에 다가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하수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부분은 좀 더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 부분을 일단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수급의 요인은 없느냐, 이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쪽과 뒤쪽이 어느 쪽이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와 닿느냐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매수는 수급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흥미로운 것은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과매수됐다고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사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이 점이 이것을 쓴 애널리스트의 결론인 거죠. 첫째, 우선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을 점검해보자. 경기 침체 전망 속에 2024년 내내 채권 매수로 일관했던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막 주식으로 펀드 자금을 옮기는 이동을 시작했다. 채권으로 너무 많이 갔다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겨야 된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올해 많이 사지는 않았다. 다음,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주식에 대한 지난 2년 내내 순매도로 견제하다가 11월 말 중립으로 이동한 듯 보였지만 다시 순매도 포지션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도 투기적 순매수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투기적 순매수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직도 미지근하다.
신용 잔고는 고점 대비 30% 하락한 후에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AAII라는 서베이를 통한 회사의 서베이를 통해 살펴보면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됐지만 주식 투자 비중은 10년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수급이 더 들어올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분기 실적 증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향후에 고밸류에이션을 이길 수 있는 매력 포인트다. 이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인자인 자사주 매입이 올라올 차례이다. 네. 마침 4분기는 자산주 매입이 발표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네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과밸류에이션이지만 속사를 들여보고 수급상을 보면은 아직도 충분히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와서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그러한 긍정적인 포인트는 남아있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 1월 1분기까지는 충분히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팅을 하고 엘도라도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오늘 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널리스트는 만약에 과열을 좋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2024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매도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저랑 생각은 참 비슷합니다. 만약 시장이 과열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경험상 2분기가 매도 시점이다. 8주 연속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패턴을 보면 4주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8주 정도에 와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더라. 그렇다면 내년 2분기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지 1분기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추세 추정형이다. 네, 평균 예기형이 아니라는 거죠. 퍼 밸류에이션 모든 것들이 평균으로 돌아오지 않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면은 밸류에이션이나 모든 것들이 따라서 수급이 따라서 올라가는 추세 추정형이다. 이게 전형적으로 성장력이 강한 나라에서 보이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 점을 꼭 명심을 하기 바랍니다. 그럼 뒤집어보면 우리나라는 평균 회귀형이냐 추세 추정형이냐. 우리나라는 그동안 길게 보면은 추세 추정형이고 짧게 보면 평균 회귀형인데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걸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2024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균 회귀형에 배팅을 하기보다는 내년 1분기까지는 추세 추정형 밸류에이션에 대한 괴물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공포감과 이러한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내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론 들어갑니다. 올해 거래 마지막 날이죠. 네, 지난 1년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의 가짜는 그런 방송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내년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남겨놨다. 시장은 고밸류에이션 경기 침체라는 괴물과 기술혁명의 본격 추진이라는 호황제가 피 튀기게 싸우는 한 해가 내년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 즉 내년 기술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고밸류에이션을 악재를 누르고 상승이 전망돼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목표 수익률 달성을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반도체, HBM, 로봇, 자율주행, 제약바이오 등 기존 강자들이 일단 지속적으로 치고 달릴 것으로 예상돼 기존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일단 삼성전자가 8만 전자 돌파 여부 그리고 치열한 HBM 시장에서 얼마나 싸움을 잘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가 CXL이나 BSPDN 같은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넘사벽일 수 있는 것들을 쌓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과 MR, XR 등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기술의 진보가 시장을 리딩할 것으로 보이고 로봇은 이족 보행과 더 정교한 손해 사용 등 진본된 기술을 보이며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금리 하락이 가져온 바이오 분야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1분기 정도는 부스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것은 종목에 대한 선별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비만 당뇨 치료제 그리고 항암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진보가 더해지면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3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청룡의 시대가 여러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크게 비상하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원해드립니다. 24년은 꼭 템버거 종목 한 3개 정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아주 보답하는 그런 카페와 우리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심으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카페 광고해야죠.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요즘 최근에 몇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던데 모두 만족해 하시고 오래 정착하시더라고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유료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니까 잘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금일 관심 종목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청룡의 한 해 템버거 3개 오르자 이 목표를 가지고 1월 1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대박나는 그러한 연말 내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